하자 보수는 안 하고 니네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증액됐어. 한 5천만 원씩 더 내. 그래갖고 안 내? 그럼 경매 넣을 거야. 경매 넣은 거예요 지금. 요런 게 16채가 나온 겁니다. 좀 이런 거 보면은 좀 정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오늘은 경기 광주시의 경매 물건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경매 물건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양우 내한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뭐 여기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죠. 근데 뭐 진짜 좀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아무래도 저는 좀 투자자고 네 그냥 서민이고 하다 보니까 이 건설사의 이런 횡포가 좀 너무 좀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네,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번지 진행 물건으로 한번 보시면 엄청 나왔죠. 이게 대체 몇 개입니까? 무려 16채가 이게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채무 돈 안 갚아서 나왔나? 근데 떼거지로 한 사람이 다 샀나 보다 하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클릭을 해봤는데 소유자 이름은 다 틀리고 채권자가 이게 양우건설이 지은 거잖아요. 채권자가 다 양우건설이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보고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뉴스에서 오포 문영 양우 내한의 아파트라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았던 곳이더라고요. 아파트인데 하자가 2만 건이래요. 뭐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쪽의 의견입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서 얘네가 자기네들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양우건설의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가제는 개편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가 뭐 건설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건설사 편보다는 전 조합 쪽의 말에 신뢰가 조금 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우 내한해라는 아파트입니다. 위치가 어딘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있는 곳입니다. 오포 IC 여기 뚫리고 모연 IC 여기 뚫리니까 나중에는 교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돼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제2 경부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가 꽤 대단지입니다. 1000세대가 넘어요. 1028세대거든요. 준공은 2018년. 준공도 되게 나중에 났어요. 하여튼 뭐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실공사 논란이 좀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물이 고이는 거예요. 요 정도로 지하 주차장까지 막 물이 막 들어가고 기계실은 물 새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자를 이분이 취재하신 것 같은데 지하 주차장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 뭐 물 새는 거 하면 뭐 화단에 물 들이치는 거 하면 토사.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좀 뽑혀버리고 방화문이 실험을 해봤는데 3분 만에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 연결해준다고 하더니 5개 동은 지하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연결을 안 해줬대요. 이렇게 해서 조합하고 이제 건설사하고 둘이 막 싸우게 된 거죠. 대충 뭐 내막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막 주장을 했더니 건설사에서는 입주자들이 이거는 생떼를 쓰는 거다. 이거는 좀 양호한 아파트인데 왜 그러냐? 니네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러는 거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합의 입장에선 제가 이 조합이라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비가 왔다고 이렇게 물에 막 다 잠기는 새 아파트인데 2018년 입주한 완전 새 아파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미분양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입주가 시작돼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다 같이 입주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준공도 나지 않게 광주시청에 얘기를 했는데 준공은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암물질을 내뿜는 가구가 있다. 그리고 방화문이 불량이다. 그러니까 좀 PB 자재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발암물질을 좀 내뿜는다라고 조합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인데 이렇게 하자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문은 1시간은 버텨야 되는데 방화문이 불을 이렇게 실험실에서 불을 내보니까 이것도 그 건설사에서 반대해가지고 조합분들이 방화문을 떼다가 조사 용역 업체에 맡겨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4분도 못 버티고 불을 타버렸대요. 방화문이 타면 화재나면 너무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태인데 건설사는 대충 지어놓고 부실 시공해놓고 지금 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세대당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생떼 쓰고 있다. 요렇게 뭐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개 동에는 지하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한 거는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억울하다고 이미 조합 측과 향후에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근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을 안 되게 돼 있는데 조합이랑 이거는 이미 나중에 해결하기로 합의를 본 부분이다 라고 건설사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거 차후에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뭐 제가 건설 쪽엔 하나도 몰라갖고 그리고 해결이 되면 해결을 하고 준공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좀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택 조합이에요. 지주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진짜 웬만하면 지주택은 하지 마세요. 이따가 지주택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지주택은 뭐 원수에게 권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지주택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여기는 지주택으로 한 건데 537명이 1,500억 원을 모았대요. 네, 그러면 대략 한 세대당 한 3억 정도 내게 된 거죠. 그런데 부족해서 조합원 한 가구당 한 4,200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로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다. 이게 양우건설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요. 1,500원에 하자라고 했으면 이 사업비로 공사를 하는 건데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2018년 준공이면 요때는 공사비 이슈가 이렇게 뭐 불거졌을 때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물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슈가 있지만 이때는 오르기 전입니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양우건설의 상무라는 분은 되게 좀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조합장이랑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조합 계신 분들을 고발 조치했다.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조합원이나 여기 집주인이라고 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부실이. 그래서 부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럼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합의를 봐서 막 이거저거 했는데 보수를 한 거래요. 네, 부실 공사 한 다음에 보수한 뭐 요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 안 내려고 입주가 지연됐잖아요.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인데 이게 경매랑 좀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많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인데 건설사에서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짜잔 했는데 너무 하자가 많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입주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입주 못한다. 똑바로 부실시공 다 멀쩡하게 해놔라. 하자 보수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지연됐어요. 그러면 입주가 지연되면 여기 공사비랑 이자 명목으로 돈이 더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을 조합에게 이렇게 니네 때문에 늦어져 갖고 돈 더 나왔으니까 니네 돈 더 내 해서 가구별 7,200만원씩 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좀 화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제 일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의 일이긴 한데 양우건설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다. 뭐 이거는 그냥 뉴스 기사입니다. 뭐 실제로 어떤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뉴스 기사를 읽어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하려면 분양률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가 미분양이 좀 오래 났대요. 한 4, 5년 정도 미분양이 좀 오래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팩트라는 곳에서 불법 대출을 시행한 사람들을 봤더니 가짜 수분양자들을 내걸고 여기에서 중도금 대출을 막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양우건설 직원이랑 부장이랑 뭐 그 양우건설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막 쉽게 말해서 빌려간 거예요. 이게 조합의 사업비잖아요. 이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361억을 불법 대출을 받았다. 양우건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양우건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당연히 말하겠죠. 네, 건설사 측에서는 명의대여는 사실무근이다. 그래서 조합에서 책임져야 될 분담금을 양우건설에 떠밀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것 같진 않은데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사실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에 나온 거를 읽어드리기만 한 거예요. 하여튼 요런 일도 있었고요. 좀 되게 문제가 많죠. 그러면 네 가지 쟁점을 정리해서 기사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조합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양우건설에서는 사업 경비가 좀 늘어난 거다. 금융 비용의 증가 등이 있다. 근데 보통 계약을 하면 이게 증가됐다고 분담금으로 이렇게 더 분담시킬 수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방화문 실험 이거는 양우건설에서는 당연히 이건 멀쩡한 제품이다.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불에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4분 만에 타버렸다. 네, 이런 방화문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담금 이야기, 두 번째는 방화문 이야기, 그다음 지하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연결되는 거. 이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우건설의 입장은 세대수 및 주차 대수 등을 기준에 맞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요때 설계를 바꾸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식적이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양우건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좀 설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럼 그 5동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2018년도인데 이게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이 안 된다. 새 아파트가.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뭐 양우건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 성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우건설은 친환경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잘했다. 이게 유해 성분이 나오면 발암물질이 막 나오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네, 이런 것도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입니다. 양우건설은 어떤 곳인가? 네, 이거에 대한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고삼상 회장, 네, 양우건설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급순위 한 40위권 정도 되는데 상장사가 아니에요. 거의 사실상 고삼상 회장 100% 지분의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완전 100%였는데 그나마 아들의 회사죠. 네, 고강정 대표가 있는 광문개발이 한 8% 정도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꼼수승계 의혹이 있다고 해요. 세무조사도 좀 받은 것 같고 제가 뭐 세무 관련한 건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인시 현장이 또 있어요. 여기는 좀 공사할 때마다 좀 시끄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고림지구에 3차 양우 내안에 더 센트럴이라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토건업체죠. 미성토건이란 데 했는데 여기에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됐다. 네, 요렇게 돼서 여기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청은 조고 공사는 했지만 돈을 안 준 거죠.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오히려 이 토건업체, 공사한 업체가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좀 아들의 승계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광문개발 본인 아들의 회사죠. 그러니까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9% 지분을 이게 줬잖아요. 양우건설에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광문개발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만 한 1070억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돈으로 양우건설의 지분을 매수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요런 게 좀 아까 나왔던 꼼수 증여 요런데 해당하는 거겠죠. 네, 뭐 저는 세무 관련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막은 좀 아시겠죠. 그랬던 덕분에 지금 16채 이렇게 양우 내안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16일이니까 한 2주 후 정도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수분양자 분들이 지금 다 경매에 집들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 뭐 소유 있으시고 가압류, 양우건설. 그래서 이 가압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압류가 아까 그 추가 분담금 요것 때문에 가압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입주가 지연됐잖아요. 입주 지연 및 공사비 증액 요것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분담시켰는데 안 낸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걸고 그 가압류를 바탕으로 경매를 건 거예요. 요렇게 한 게 아까 16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매에 관심 갖고 요런 거 뭐 낙찰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다른 유튜버님이 영상 촬영한 거 보였잖아요. 그쵸? 막 물이 넘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특별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졸지에 집을 뺏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 통해서 넘어가게 되겠죠. 근저당도 받았지만 1,800만원. 결국에 이 1,800만원과 이 가압류 요 두 개 때문에 이게 임의 경매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등기부등본 다 봤는데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양우건설 이 건설사에서 다 경매에 집어넣은 거예요. 수분양자 분들인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못 들어가겠다. 네, 니네 다 고쳐놔라. 고쳐놔야 들어가겠다 했는데 하자 보수는 안 하고 니네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증액됐어. 한 5천만 원씩 더 내. 안 내? 그럼 경매 넣을 거야. 경매 넣은 거예요, 지금. 요런 게 16채가 나온 겁니다. 좀 이런 거 보면은 좀 정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 이런 거 검찰 조사 안 하죠? PD 수첩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문제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나요. 물론 이렇게 양우건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다 잘했고 조합이 다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럼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대체 어디다가 이걸 조사를 의뢰해야 되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국가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이런 기업에서 5천만 원 때문에 전 재산 날리게 생긴 이런 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부터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양우건설 사태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양우건설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화가 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우건설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학 칼럼의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에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성공하는 법의 3단계. 네. 첫 번째는 흡수 단계고요. 두 번째는 숙달 단계. 세 번째는 지속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고수를 만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는 것이죠. 네, 내공이 출중하신 고수분을 만나서 그분이 시키는 그대로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꾸준히 복습을 해야겠죠. 여기에 나오는 숙달은 복습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을 통해서 고수분께 배운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숙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 법을 알았으면 꾸준히 계속 해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단계, 흡수, 숙달, 지속. 이렇게 3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흡수하고 숙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내공이 쌓인 분들이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하게 된 다음에 그거를 지속해 나가는 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속의 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속은 최소한 1년 이상, 가급적이면 3년 이상 동안 지속할 때 내공이 쌓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게 무엇보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흡수하고 숙달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것은 지속이에요. 지속하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도전을 해보셨을 텐데 한두 달은 할만하지만 1년, 2년, 3년 꾸준히 계속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매일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무조건 그 어떤 분야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줄여서 173이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163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매일 1시간씩 월화수목금토 주 6일간 3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전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주 6일 3년 동안 꾸준히 앞으로 유튜브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173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시스템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팔로우, 쉽게 말해서 강의 듣기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수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배워나가는 이런 팔로우 단계가 가장 쉬운 단계죠. 그 다음에는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행,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꾸준히 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이건 바로 리드인데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보시는 것이죠. 멘토가 돼서 초보자분들, 멘티분들을 이끌어 나가면 꾸준히 지속하면서 강력하게 나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성장이 됩니다. 결국 팔로우나 동행이나 리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보다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모이는 곳,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이름은 고래 동공부인데요. 고수분들을 초빙해서 제가 스터디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고래 동공부를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는 김지훈 대표님 2차 전지와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박원갑 위원님 부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장 전망과 함께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영주 대표님 연금이나 노후 준비에 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백훈종 이사님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기회가 좋은 시기니까 백훈종 이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랑 이윤구 대표님께서 우리의 스터디를 함께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수업은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매달 6번 이상의 강의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는 분,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VOD 서비스로 60일 동안 서비스가 되니까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들과 차별화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면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사분들께 제가 요청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내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공부법이나 훈련법 등을 지도해 주시면 그에 따른 미션을 아마 모든 연사분들께서, 모든 선생님께서 다 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시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잘된 분들을 MVP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리는 제가 직접 다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네이버에 고래 동공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시면 수강 신청 페이지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래 동공부 카페와 연결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카페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1시간씩 주 7일 3년 동안 꾸준히 하는 인증도 이곳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수강 후기나 미션 수행을 여기에 글들을 잘 올려주시면 모든 글에 제가 다 직접 코멘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하루에 1시간씩 주 6일 동안 유튜브 하는 인증을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모두 다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미션 열심히 하신 분들, 이렇게 고수분들, 고수가 되고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MVP로 선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MVP를 뽑히신 분들은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따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초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네, 오프라인 한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MVP 등급에 따라서 수강료의 할인 혜택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 99,000원입니다. 2달 동안 무제한 수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딱 한 3년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시든 큰 성공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래 돈공부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네, 질의응답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